자, 요즘 현역가왕 참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미스트롯3가 워낙에 엄청난 시청률을 자랑하면서 이 현역가왕이 굉장히 치고 나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줬었는데, 이게 다시 살짝 미스트롯3 쪽으로 많이 기운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 불공정한 논란에 휩싸였었던 2회차, 3회차 방송에 이어서 자 4회차가 방송되고 나서 또 한 번의 이 불공정 논란이 현역가왕을 굉장히 불을 지피고 있는 상태다. 이 사실 굉장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공정하게 쭉쭉쭉 앞으로 나아가도 모자랄 판에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전혀 그러지 못하는 상황만이 오히려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 현역가왕의 앞날이 굉장히 어두운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면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TV조선, MBN, 트로트 2차전 성적표 미스트롯3 대 현역가왕. 이거는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종영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기사와 많은 대중들에게 끊임없이 회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트로트 명가 타이틀을 지킬 것인가 뺏을 것인가. TV조선과 MBN이 2차전을 시작했다. 경쟁의 중심에는 트로트 오디션이라는 파워 지식재산권을 만든 서혜진 PD가 존재한다. 서 PD는 TV조선에서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탄생시킨 인물이다. 지난해 크레아 스튜디오로 독립하여 MBN에서 새 트로트 오디션 불타는 트롯맨을 런칭했다. 공교롭게도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트롯2의 방송 시기가 탁 겹치면서 이 원작자가 자신이 탄생시킨 프로그램과 맞붙게 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게 됐다. 하지만 어떻죠? 1차전 성적은 뚜렷하게 승패를 가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청률은 미스터트롯2가 최고 24%를 찍으며 우위에 섰지만 이전 시리즈가 연이어 30%대를 기록한 것에 비하선 좀 저조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화제성도 미미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 불타는 트롯맨은 MBN 첫 방송 사상 최고 시청률인 8.3%로 시작하여 2배 상승한 16.6%로 마무리하는 대기록을 세웠다라고 설명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이 황영웅의 사생활의 이슈로 흠집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다현 양과 전유진 양이 등장하는 이번 현역가왕과 미스트롯3의 빈예서 양과 오유진 양 같은 쟁쟁한 실력파와 많은 사람들에게 벌써부터 회자가 되면서 이미 팬덤이 막강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2차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MBN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죠. 서혜진 사나는 TV조선보다 4주나 앞서서 현역 여성 트로트 가수들의 서바이벌 현역가왕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 서바이벌이라는 포맷이 같지만 이제껏 없었던 현역들 간의 대결이고 한일전이 있었죠. 현역가왕 측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캐스팅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 업계에는 제작진이 호화 라인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석에 앉을 만한 탑급 가수에게도 제안을 했었다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미 인지도가 높고 팬덤이 형성된 가수들이 대거 캐스팅이 됐죠. 서혜진 PD가 연출했던 미스트롯 시리즈에 출연했던 가수들도 여럿 보인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미 털을 닦아 넣은 현역들이 점수가 매겨지는 무대에 선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만큼 시청자의 몰입도는 높았다라고 해요. 다만 기성 가수들의 경연 분위기가 너무 강력하여 신선함이 덜하다라며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미스트롯3에게 시청률이 잡히고 말았죠. 스테디셀러의 힘은 무시할 수 없었다. 21일날 첫 방송된 이 미스트롯3는 시청률 16.6%로 현역가왕의 최고 시청률을 단숨에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동시간대 시청률 1위는 물론 목요일 전체 프로그램 1위까지 대기록을 세웠다. 익숙하지만 보장된 재미가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미스트롯3의 경우 획기적인 변화보다는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
신선한 얼굴을 발굴하고 스타를 양성하는 기조가 한결같다. 이전 시즌과 달라진 점은 참가 인원을 대폭 줄였다라는 것과 1라운드부터 1대1 데스매치를 도입했고 김현우, 박할린, 슈퍼주니어 은혁 등 타 장르 심사위원들의 합류 정도가 달랐다고 합니다. 스타 발굴 과정은 비슷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미스 앤 미스터 트롯이 아직 원조로 조명받고 있지만 예상 가능한 전개로 화제성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 미스트롯 3와 현역가왕 누가 결국 승자가 되겠습니까? 오늘은 현역가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이 현역가왕에는 빼놓을 수 없는 두 명의 스타가 존재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김다현 양, 두 번째는 바로 전유진 양 되겠습니다. 이 전유진 양이 내 사랑 내 곁의 무대를 과거 이 TV조선 방송에 등장하여 불렀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때도 굉장한 극찬 평가를 받았고 이번 현역가왕에서도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였습니다. 이 전유진과 김다현의 현역가왕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올 정도로 이 두 10대 소녀의 파워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엄청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 현역가왕 입장에서는 2차 응원투표마저도 널뛰기처럼 그 순위의 변동폭이 굉장합니다. 자, 지금 보면 MBN 현역가왕이 4회 방송을 한 이후 공식 투표 결과를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이 결과가 너무 깜짝 놀랐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2차 대국민 응원투표의 경우 지난 첫 주차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불붙은 팬심을 입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10명의 가수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보니까 현재 전유진 양이 순위와 그러니까 한 주차 순위와 누적 순위 모두 1위를 싹쓸이 하면서 부동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순위의 역전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이 마리아 씨가 3위에서 김다현 양을 제치면서 2위까지 치고 올라온 겁니다. 야, 놀랍죠? 분명히 저번 주차 때도 이 3명이 탑3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마리아 씨가 3위에 있었는데 이번 2차 대국민 투표 결과에서는 오히려 김다현 양이 3위로 밀려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한 반전이죠. 이 김다현 양의 팬분들은 깜짝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요번 3차 투표에서는 엄청난 이 투표 운동 세례가 제가 볼 땐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김다현 양의 팬덤분들도 이 규모와 파워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위에는 강혜연씨, 5위에 반가이씨, 6위에 류원정, 7위에 별사랑, 8위에 린, 9위에 박혜신, 10위에 조정민씨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죠? 순위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지금 이 7, 8, 9 별사랑, 박혜신, 린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순위 변동폭이 팍팍팍팍 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박혜신에 이어서 조정민씨가 지난 첫 주보다 한 단계 아래인 10위권으로 밀려났어요. 그리고 이 가수 린씨 같은 경우도 원래 7위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8위까지 떨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대국민 투표가 그야말로 한 주 한 주 방송을 할 때마다 아주 그냥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전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제 생각에 놀라운 건 이 김다현 양이 3위권으로 살짝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와중에 현역가왕 제작진이 깜짝 놀랄 발표를 하죠. 만삭의 한봄이 출산과 육아를 위해 현역가왕을 하차한다.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쭉 한번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MBN 서바이벌 예능 현역가왕 제작진은 12월 22일 날 출산과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 한봄씨가 자진하차를 최종 결정했다. 이 제작진 역시 아쉽지만 한봄씨의 의사를 존중하여 남은 참가자들과 경연을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봄의 하차와 관련한 사항은 5회차 방송분에서 자세히 다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입장 전문을 보면 안녕하세요, 현역가왕 제작진입니다. 참가자 한봄씨와 관련한 제작진의 입장을 전달해 드립니다. 한봄씨는 지난 12월 출산과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자진 하차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제작진 역시 아쉽지만 한범 씨의 의사를 존중하여 남은 참가자들과 경연을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근데 제가 이거 한번 이미 말씀드렸죠. 이미 5회차 때 예고편에 이 김다현 양과 가수 린 씨가 한 팀을 이뤘던 모습도 놀라운데 이 와중에 마스크 걸이 갑자기 한범 씨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서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게 뭔가 굉장히 놀라울 만한 일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돌아보면 어떻죠? 한범 씨가 결국 하차하는 게 맞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미 예상을 했을 때 몇몇 분들이 확실한 거 맞냐? 그런데 예고편에 이미 그 모습이 나와 있었다 보니 이거는 팩트가 확실한 것으로 지금 결정이 땅땅땅 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죠. 물론 5회차 방송분에서 이 한범 씨의 하차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다루겠다라는 제작진의 입장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여기서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왜 여기에 다른 가수도 아니고 갑자기 이 밑도 끝도 없이 누가 등장을 합니까? 마스크 걸이 왜 등장을 했느냐. 정말 많은 가수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마스크 걸이 등장을 했다라는 건 지금 많은 대중들이 이 제작진에게 있어서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마스크를 애시당초 쓰고 나오게 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마스크를 못 벗게 하고 그대로 탈락을 시키더니 다시 마스크 걸을 불러들였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제작진이 마지막에 한일전 때 최후에 공개를 하기 위해서 미뤄지고 있는 진짜 가수 중에 하나가 린 씨였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제가 볼 땐 이 마스크 걸도 굉장히 나중에 있을 이 현역가왕 한일전에 있어서 강력한 다크호스로서 제작진이 밀고 있는 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이 마스크가 진달래 씨가 아니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 현역가왕이라는 방송 프로그램 자체가 마스크 걸을 내세운다라는 것이 정당해 보이지 않았다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피셜로 확정이 됐습니다. 제작진의 공식 발표는 굉장히 그냥 간단했어요. 그냥 이해달라. 그냥 5회차 방송 봐라. 이것조차 시청률을 야기하는 자극적인 연출이 아니냐. 이런 말들도 지금 쏟아지고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현역가왕이 지금까지 가파르게 치솟고 있었던 시청률의 대다수는 김다현, 전유진이라는 희대의 탑급 스타들, 강력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이 두 소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수 린 씨의 희생까지 있었죠. 바로 조작설이 난무할 수밖에 없었던 이해가 가지 않는 평가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어떻죠? 저 간단한 짧은 제작진의 말 몇 마디로 인하여 마스크 걸이 복귀되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이 제작진의 발표에서는요, 이 마스크 걸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하죠? 이미 뭐 예고편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되어 있음에도 이 마스크 걸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아가선 더 이해가 안 가는 점. 자, 김다현 양이 최근에 가수 린 씨와 있었던 이 대결 장면을 올려놓고 린 언니도 많이 아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제가 전달 드렸잖아요. 그리고 가수 린 씨가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자신이 노래를 불렀었던 그 유튜브 영상에 직접 댓글을 남겨가지고 사과를 했다. 오히려 김다현 양에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웠다. 제가 그때 이야기 전달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마 이 내용이 기사화가 될 것 같다. 왜냐면 가수 린이 자신의 공식 유튜브 계정으로 공식적으로 남긴 댓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마 기사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전달 드렸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뭐 전달이 되기는커녕 아무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가수 린 사과 이렇게 검색을 해도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미 유튜버들이 다뤘고 저도 다뤘고 이것을 기자분들이 모를 리 없는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보면 여러모로 고개를 숙이게 된다. 하차에 관련한 댓글을 보았고 고민을 안 했던 것 아니다. 이 얘기는 뭐죠? 왜 가수 린 씨에 대한 많은 비판 댓글이 있었고 린 씨가 하차까지 고민을 했을까요? 바로 가사 실수에 대한 그 어떤 설명도 없었고 그것이 불공정했다라는 것을 대중들이 알고 있다라는 걸 노래를 부른 가수인 린 씨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발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현역가왕의 행태를 보십시오. 마스크 거래 복귀에 대한 이야기도 발표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김다현 양과 린 가수 사이에 있었던 일들도 전혀 추가 입장에 대한 발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피해는 지금 다 누가 보고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현역가왕에 출연하고 있는 이 가수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행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렸던 서혜진 PD와 현역가왕 제작진은 반성을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하네요. 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노래 한 곡에 엇갈린 운명, 눈물의 패자부활전. 바로 MBN의 유명한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뉴스방송 프로그램이죠. 자, 같은 방송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대서특필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 한 곡에 엇갈린 운명, 짧은 시간 안에 안무까지 맞추며 열창했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사실 뭐 많은 참가자들이 다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30분 만의 미션. 물론 미션 자체에는 저는 그다지 큰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공정성만 유지가 된다면 사실 미션의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그 방송사나 제작진을 탓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자,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공정성과 조작성에 대한 논란이 너무나 커지고 있다. 또는 편파 점수 조작, 또는 편파 심사. 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이 MBN 현역가왕을 보신 많은 시청자들 분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현역가왕이라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보이십니까? 이 오픈톡이 있습니다. 자, 이 오픈톡이 뭐냐면 정말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각자의 이제 의견을 적는 그런 의견 채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현역가왕의 현재의 어떠한 이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보이십니까? 다현이 시청률 별로 도움 안 됐다. 지겹다. 그만 나와라. 네, 뭐 이런 비하 발언도 있고요. 그런데 다현이와 유진이를 빼면 과연 시청률이 나오겠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김다현 양과 전유진 양이 확실히 큰 팬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팬덤대로 그러면 우승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을 빼놓고 지금과 같이 10%가 넘는 시청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타 가수 비방하지 마라, 김다현 예쁘다, 노래 잘한다 이런 말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또 많은 가수들을 한 번에 응원하는 이런 좀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들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뭐 김다현 양에 대한 비방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반대로 김다현 양을 응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현역가왕 글쎄요 이렇게 막강한 출연자들을 배제하고서 시청률 높게 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TV조선의 미스트롯 3까지 경쟁방송 프로그램이 이제 방영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 현역가왕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이 서혜진 PD와 이 제작진의 이때까지 행태로 봤을 땐 더욱 자극적인 모습을 많이 연출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마스크걸 왜 돌아왔을까요? 라는 제 질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의견을 내놓으셨어요. 저것이야말로 제작진이 이 심사단의 기준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결정적 증거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다른 많은 탈락자들이 있고 윤태화 씨라던가 다른 실력파 가수들이 훨씬 많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왜 얼굴조차 드러나지 않은
이 마스크걸을 부활시켰느냐. 물론 실제 방영이 되면 아마 현역가왕 나름의 여러 가지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마스크걸을 부활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하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낱낱이 심사표나 점수표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작진의 입장 표명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팩트와 증거도 없이 이 마스크걸이 부활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고 제대로 뒤집어졌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서희진 PD가 밀어주는 사람이 이 마스크걸도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스크걸이 탈락할 당시에 결국에는 그냥 자신의 소감만을 말한 채 퇴장을 했어요. 솔직히 방송이 끝나는 마당에 마스크걸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앞서서도 의문을 제기했지만 저는 여기에서 강력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마스크걸이 굳이 퇴장하는 마당에도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 이유가 존재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는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는 마당에 이 마스크걸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존재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신이 탈락하는 순간에도 다음 기회에 보여드릴게요 라면서 유유히 퇴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면가왕이라는 방송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아마 뭐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 복면가왕 아시다시피 언제 얼굴을 공개합니까? 이겼을 때 공개하나요? 패배했을 때 공개를 하나요? 패배했을 때 공개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면을 쓰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 색안경을 벗어두고 노래 실력만으로 승부를 가려보자라는 의미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가면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한 편견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 이미 패배하거나 이제 탈락을 하여 퇴장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복면가왕도 패배했을 때 얼굴을 보여주는데 잘 생각해보면 현역가왕은 굉장히 의아합니다. 애시당초 마스크걸을 소개할 때부터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승리를 했을 때 가면을 벗는다고 했어요. 굉장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마스크걸이 얼굴을 보여주려면 승리를 해야 하는데 보세요. 마스크걸은 4회차 때 패배를 하고 퇴장됐습니다. 근데 다시 부활을 해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스크걸이 얼굴을 보여주려면 남아있는 경연에서 승리를 하면 될 겁니다. 당장 다음 주에 방영될 5회차 때 팀전이잖아요. 만약 마스크걸의 팀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그때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작진 입장에서 굳이 마스크걸의 얼굴에 마스크를 씌운 이유가 별다른 이유 없이 본인의 의사만으로 결정이 됐다면 어떤 방송사가 마스크를 쓰고 참가자를 출연시키겠습니까? 복면가왕을 제외하고는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탈락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 이거는 제작진 입장에선 마스크걸이 마스크를 쓴 것도 제작진에 의한 컨셉, 그리고 마스크걸이 승리를 해야지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조건도 제작진의 입장에선 마스크걸이 위로 올라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가수 린씨가 결국 제작진에 의하여 굉장히 좀 밀어주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말을 했던 이유 자체가 무엇이었죠? 가수 린이라는 사람 자체가 결국 차후에 현역가왕이 한일전을 벌였을 때 굉장히 다양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만큼 가수 린의 입지가 큰 만큼 이 한일전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함을 선점하기 위해서 가수 린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그럴 거면 제작진이 선별해서 그냥 한일전을 붙여버리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공정한 투표로 인해서 올라간 것처럼 밑그림을 그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 이 마스크걸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이 올라가서 승리를 했을 때만 가면을 벗을 수 있다는 이상한 조건 자체도 마스크걸이 위로 올라가야만 하고 올라가게끔 밀어주는 결정적 증거가 패자부활전에서 탈락까지 한 사람이 갑자기
긴급 투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가수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마스크 걸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김다현 양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유진 양, 이 두 사람이 결국 저 마스크 걸이 돌아온다라는 것 자체가 강력한 우승 후보인 만큼 이 두 사람은 어떻죠?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두 명의 어린 친구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우승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팬덤을 보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때까지 방송이 4회차가 방영되면서 여러 번 손해를 봤어요. 전유진 양도 저조한 점수를 받았죠? 그리고 김다현 양도 저조한 점수를 받았어요. 그게 어디 국민들의 투표와는 굉장히 다르단 말이죠. 대국민 투표에선 전유진 양이 1등, 김다현 양이 2등인데 이상하게도 심사위원단의 결과에는 전유진 양이 2회차 때 굉장히 저조한 점수, 김다현 양이 3회차 때 데스매치에서 패배를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상하게 내부적으로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번에 현역가왕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 전유진 양과 김다현 양은요, 두 사람이 가장 서로가 서로를 챙기며 어린 나이이자 선의의 경쟁 상대인 만큼 굉장히 서로를 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몇몇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가수가 다르다 보니까 이 어린 친구들을 응원하면서도 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들을 볼 수 있는데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어떤 분이 소시 너는 김다현의 특정한 어떤 편파 방송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원픽 가수는 따로 있답니다. 제가 김다현 양을 편파 방송할 이유가 없어요. 조회수 때문에? 아니 그러면 전유진 양도 높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어린 친구들이 보세요. 이 뽀삐뽀삐뽀인가 삐뽀삐뽀인가 하여간 요즘 유행하는 카메라를 붙였다 뗐다 하면서 이렇게 두 사람의 모습을 잡고 있는 이 강혜연 가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거 얼마나 두 사람이 순수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는 두 사람에게 비방하는 댓글을 남기신다라는 것 자체가 이 어린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 된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거나 그런 신경전 찾아보실 수 있나요? 그냥 어린 학생들입니다. 그냥 어린 학생들이에요. 그저 좀 더 내가 귀엽게 나오면 좋겠다라는 모습 그조차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그냥 까르르 웃는 정말 어린 학생들의 모습이 다예요. 그런데 무대에 설 때는 스파크가 튀죠. 그게 정말 프로페셔널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프로페셔널한 모습은요, 비단 두 사람만이 아니라 현역가왕에 등장하는 모든 가수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전유진 양을 평가했던 김양이라는 가수, 나이가 어린데 선곡을 잘못했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배로서 뒤에서도 해줄 수 있는 말인데 굳이 평가처럼 전유진 양을 평가하는 것처럼 나온 이유는 제작진의 의도 때문입니다. 신동엽 씨가 대놓고 물어봤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이 대본이 읽혀진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전유진 양을 응원하는 분들과 많은 대중들에게 김양은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제작진의 의도 때문이다. 그런데 김다현 양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의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전유진 양도 피해를 봤지만 김다현 양의 피해는 더욱 놀라웠어요. 보면은 이 예전 방송 모습입니다. 이때 보면 어떻죠? 이 전유진 양과 김다현 양을 평가하는 마스터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유진 양은 마스크걸과의 대결에서 2표를 받았지만 김다현 양과 린과의 대결에서는요, 남진 선생님을 제외한 심수봉님과 주현미님은 린을 골랐어요. 그런데 어떤 폭로가 이어졌냐? 실제로 현장에 다녀오신 이 방청객분의 폭로가 있었어요. 녹화 현장에 있었는데 현장 지목전 마지막 팀전에 대결을 했고 재촬영을 안 하는 게 이상할 만큼 점수 차이가 너무 났다.
트로트를 선택한 린 가수에게 관심과 존경의 심사평이 굉장히 현장에서 치우쳐졌는데 김다현 양에게는 어린 나이를 강조하듯 상대적인 심사평을 엄청나게 했던 대선배 마스터가 있었다라는 폭로가 이렇게 폭로라기보단 증언글이죠. 이게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상처를 받을 정도로 팬님들이 본다면 정말 흥분할 정도의 혹평이었다라고 해요. 이 대선배의 심사평은 마스터로서의 발언이 아니라 MC도 제작진도 굉장히 당황할 만한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스터를 오히려 보호하는 차원에서 통편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의 사태로 흘러가는 건 현장에 계셨던 분들도 예상을 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대 위에선 의연했던 김다현 양이 무대 뒤에서 오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 큰 점수차 때문에만 오열을 한 게 아니라 대선배에게 굉장한 혹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일단 남진 선생님은 김다현 양을 선택했었기 때문에 아마 린을 선택한 심수봉님과 주현미님 둘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어떤 심사평을 했길래 나이를 강조하면서 그놈의 어린 나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실력에 있어서 나이가 뭐가 중요할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전유진 양도 김양에게 어린 나이에 선곡을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김다현 양이 듣게 된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런 의심을 좀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어린 친구들에게 왜 업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제작진도 그렇고 나아가서는 마스터라고 하는 대선배들도 그렇고 이건 일종의 질투 시기심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당초 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보실 때도 이런 피해를 받고 있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계속하여 팬덤 분들은 분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저 나와 있는 대로 투명하게 심사하고 투명하게 결과만 나오면 될 일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너무너무 궁금하네요.